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의 시각이 참 다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주변에 들려오는 이야기들, 이제 아무래도 선물 투자자들이 방향성을 잡아야 될 테니까 그 방향성 입장에서 놓고 생각하면 주변에 들리는 이야기들은 이 끔찍한 소식들밖에 없죠. 뭐 이러다가 만에 하나 내가 이제 그 자고 일어나서 어느 날 한번 장중이라도 뭐 저 태평양상에서 뭐 혹시 유조선 한 대라도 폭격받으면 어떻게 되나, 그러면 뭐 푸드오션에서 혹시 대박이 터지지 않을까라는 기대, 또 뭐 항공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요즘 뭐 테러, 올림픽 뭐 이런 것들이 항상 불안하단 말이죠.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들리는 이 좋은 소식은 하나도 없고, 이제는 뭐 각 나라에서 각국 유명한 그 투자은행에서 최소한 한국의 GDP 성장률을 또 내년에는 파격적으로 낮추고 이제 점점 그런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정부 당국에서는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도 뭐 경제위기로는 과장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우리는 이제 경제위기론이 과장되어 있다고 과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을 우려하는 거죠, 오히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자본시장의 속성이라는 것은 실제 위기가 아니더라도 위기이다, 어떻게 잘해보겠다라는 말이 나오기를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래야 시장 친화적이라고 생각하지요. 근데 실제로 시장이 좋더라도 그 위기가 아니야, 뭐 어떻게 잘해볼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 논리라는 것은 실제로 경제 논리와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조금 앞서가는 것이지, 항상. 이게 선반영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굳이 뭐 우리가 뭐 경제에 대한 어떤 거시경제적인 것들을 하나하나 분석해서 따라갈 수는 없는 것이고, 그냥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 그것밖에는 할 수가 없는데, 이럴 때일수록 아주 심플하게 그 주변 변수 요인들을 다 제거하고 보는 것이 현명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대부분 이제 제일 먼저 사람들이 거시적인데 신경을 쓰고, 두 번째로는 이제 뭐 외국인이 어떻다, 뭐 중국이 어떻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것들은 나뉘어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경을 쓰고 있고, 또 개인 투자자가 아니더라도 지금 뭐 여러 가지 심지어 큰 투자은행 같은데 오죽 신경이나 쓰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뭐 시장을 포기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레 그것을 지나치게 반영할 필요는 없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본다, 이런 관점에서 생각하면 너무 지나치게 많은 생각은 더 혼돈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단순하게 생각해야 돼. 지금 같으면 뭐 오히려 지표도 더 줄이고, 이럴 때 지표를 많이 가지고 보면 지표 사이에 생기는 이 신호의 오류들에 우리는 속습니다. 지금은 기준으로 치면은 투자는 방향성이 새로운 방향성을 기다려서 투자하는 것이 좋은 시점에 진입을 대대했습니다. 여기서 시장이 만약 더 무너지면, 제 생각보다 조금 덜 무너졌죠. 우리가 지난주 논의했을 때는 아마 이번 주까지는 많이 무너질 거다 그랬는데, 그 생각보다 조금 덜 무너졌어요. 근데 저는 뭐 일관되게 우리는 지금 무너진다는 쪽으로 보고 있었고, 생각보다 덜 무너졌다, 이것이 가지는 의미는 생각보다 큰 거죠. 예상대로 크게 무너졌다라는 답이 며칠 후에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초강력 모멘텀이 한 번 더 발생하겠죠. 근데 예상대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예상, 이제 여기서 우리끼리 했던 예상, 이 예상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라면 시장이 드디어 느슨해지기 시작했구나라는 쪽으로 볼 수가 있어요. 느슨해졌다는 것은 시간을 벌어서 방향을 새로 잡겠다는 뜻이니까, 그때는 가능성을 상하 다시 50%로 벌릴 수가 있죠. 이 말은 어떻게 됩니까? 향후 짧은 시간 이내에 방향성을 잡아준다면 추세 연속선상이 있다. 향후 짧은 시간 안에 반등의 모습을 보여준다 해도 이건 기술적 반등으로 평가절하할 수 있어요. 근데 향후 짧은 시간 안에 무너지면 역시 하락 추세의 강력한 연장선이죠. 그런데 만약 향후 짧은 시간이 아닌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만약에 반등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거는 기술적 반등으로 평가절하하기에는 약간 찌릿한 일이죠.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 요지를 이해를 하시겠죠. 그러면 뭡니까? 지금은 가격의 문제에서 시간의 문제로 초점이 약간 이동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시간의 문제로 이동했다. 요거를 염두에 두고 시장을 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주가는 결국은 이동평균선의 수렴과 확산을 반복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렇죠. 예. 그 수렴을 한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그 수렴하게끔 하는 어떤 힘이 이동평균선을 감싸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어떤 힘이 실제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있다면 발산할 때는 그 힘을 이기면서 나가는 것인가. 저하고 논의를 많이 하신 분들은
이제 우리가 주제가 주식이 아니라 철학과 강의실과 같은 분위기로 좀 바뀌었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좀 지나치게 현학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 말씀의 여지는 이거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평이라는 것이 이제 어떤 수렴의 형태를 취하면 거죠. 수렴의 형태를 취하면 이것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이냐 이런 의미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제 중심 이평이 있다. 뭐 단기 이평이 뭐 이렇게 왔다. 뭐 혹은 이제 좀 더 뭐 이평은 중간 이평 정도는 뭐 한 이런 정도의 값을 취했다. 이렇게 해서 수렴됐다. 이랬을 때 현재 여기 수렴되어 있는 이것이 주변의 어떤 영향으로 압박받아 있는 이 힘이 있을 테니까 이것이 확산되어 가는 과정은 이것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 아니냐. 지금 이런 질문을 하신 것이죠. 예. 물론 이제 논점의 차이가 있고 말을 하는 부분에서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이 이평의 수렴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 사실상은 단기, 중기, 장기 이평의 수렴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단기 시세가 이쯤 나와 있을 때는 예를 들면 이 장기 중심 시세로부터는 상당히 이제 괴리가 많이 벌어져 있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괴리가 크고 만약에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만약에 MACD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제 이게 크게 벌어져 있는 상황이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벌어져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실제로 이것의 추세를 인정하고 있을 때 이 추세 범위에 이 추세를 중심으로 해서 형성되어 있던 매물들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것들이 새로 만들어 나가는 매물들이 존재하겠지요. 그렇잖아요. 이건 쉽게 말하면 이 부분에서는 이격이 굉장히 크면 클수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물대를 굉장히 두텁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만큼. 실제로 이 중심 이평이 이면에 있으니까 이만큼의 이격을 지금 매물을 만들어주는 것이지요. 이것들이 계속 수렴하면 이것은 이거대로 또 중심가는 중심가대로 이런 형태의 매물을 이만큼은 약간 있었을 거고 이렇게 매물을 계속 이런 뭐 이평이 있으면 여기서 또 이만큼 이렇게 우리가 사실 알게 모르게 매물들이 계속 쌓입니다. 근데 매물의 범위가 이것이 이평등이 확정되어 있으면 계속 늘어나서 범위가 분산되어 있지만 이것이 한쪽으로 수렴되는 과정 속에서는 여기 있던 매물들이 하나씩 정리가 되어 나간다는 얘기죠.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쪽에 있던 것들이 계속 청산되어 나가는 과정이 이평값이 느슨해지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 이평값이 느슨해져서 이평값이 완전히 이제 중심으로 수렴하고 전체 이평이 수렴을 한다 하는 얘기는 뭐냐면 사실은 넓게 퍼뜨려져 있던 매물대가 이러한 방향대로 매물이 줄어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 좁아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만약에 돌파를 하면 이 다음부터는 사실은 우리가 2차원적인 시세로 보면은 굉장히 저항이 클 것 같지만 실제로는 탄력적으로 확 이렇게 확산되어질 수 있는 하나의 그 근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이평의 수렴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지와 저항의 두께를 지지선과 저항선의 강도를 약화시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양하게 계층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지지선과 저항선을 하나로 몰아가지고 압축시켜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분산의 국면으로 들어들었을 때는 시장이 탄력도를 일으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변정법적으로 생각해도 내적 갈등이 굉장히 고조가 되면 우리가 반정립으로 흩어지잖아요. 그래서 흩어져서 이것이 또 나중에 긴장이 계속 지속되면 다시 정립으로 모이듯이 이런 어떤 시세라는 것도 결국은 수렴된다. 시장이 수렴된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장기 이평일수록 장기 이평이 떨어지는 각도를 만약에 느슨하게 각도를 늦춘다. 혹은 방향을 눕힌다. 이렇게 말하면 눕혀 있는 방향이 길어진다. 뭐 이런 길면 길수록 수렴되는 이평이 많으면 많을수록 수렴 기간이 크면 클수록 이 부분들은 이평의 지지선과 저항선의 단계와 폭과 두께를 줄여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